미국이 싹 다 뺏겼습니다. 방산 역사상 최악의 패배였어요. 230억 달러짜리 계약이 하루아침에 날아갔거든요. 미국은 불법 로비까지 동원하며 발악했지만 한국은 오직 기술 하나로 모든 걸 뒤집어놨습니다. 사막 상공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대결. 그날 미국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고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펜타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의 진실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워싱턴 국방부 청사 5층 제 사무실이 있는 전략분석국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에릭 샤프, 이곳에서 중동 담당 분석관으로 일한 지 벌써 7년째였어요. 커피를 들고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제임스가 달려왔습니다. 에릭 들었어?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말이야? 제가 물었죠. 아랍에미리트야. 드디어 F-35 패키지 서명한대. 230억 달러짜리 대박이라고. 저도 기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3년간 우리 부서가 공들여 준비한 것이었거든요. 사우디 계약을 이룬 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승리였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니 이미 축하 분위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부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고 동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부장이 말했죠. 이번 주 금요일에 아부다비에서 정식 조인식이 열립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직접 참석한다고 하더군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230억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투기 80대, 무장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그리고 향후 10년간의 기술 지원까지 포함된 거대한 패키지였거든요. 이건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약이었죠. 제임스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우디 때는 한국한테 당했지만 이번엔 다르지. 맞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와 40년 동맹이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장님, 긴급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부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궁금해서 옆에서 보고서 제목을 훔쳐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한국 KF-21 기술자료 긴급 요청.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죠. 제임스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또 사우디에 이어 아랍에미리트까지.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부장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다들 이거 좀 봐.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전투기 기술 자료를 요청했다는군.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마 진지한 건 아니겠죠? 그냥 가격 협상용 아닙니까? 하지만 부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자리로 돌아와서 컴퓨터로 긴급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내용이 더 구체적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방위사업청에 KF-21 상세 기술 자료를 요청했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우리와 계약 서명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말이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계약 직전에 왜 갑자기 한국 전투기를 검토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가니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실 인사들이 이번 주 내로 한국을 방문해서 KF-21 실물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한 검토였죠. 제임스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에릭,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가 안 돼. 우리와 거의 서명 단계인데 왜 갑자기 한국을 보는 거야? 아마 협상 카드겠지.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가격 더 깎으려고 경쟁자 끌어들이는 거 아냐?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보니 아랍에미리트 측이 요청한 자료 목록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단순 성능 비교가 아니라 기술 이전 조건, 공동 생산 가능성, 유지 보수, 독립성, 장기 파트너십 구조 같은 깊은 내용들이었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서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축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긴장감만 감돌았어요. 부장실에서는 계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부에서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 전화였죠. 저는 아랍에미리트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파일을 열어보니
최근 몇 달간 아랍에미리트가 보인 움직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방산 업체들과의 접촉이 부쩍 늘었더군요. K9 자주포 도입 검토, 천궁 방공 미사일 시스템 논의, 그리고 KF-21 관련 비공식 미팅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한국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우디와의 접촉 기록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최근 리야드를 방문했고 사우디 측과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우디가 아랍에미리트에게 한국을 추천한 겁니까?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체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였죠. 저는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부장이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샤프, 무슨 일인가? 부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내밀며 말했죠.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와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해서요. 부장이 자료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이게 확실한 정보인가?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 국방차관이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 사우디 측과 회동했습니다.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우디 효과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우디가 한국 전투기를 선택한 후 중동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들은 사우디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중동에서 사우디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다른 나라들에게도 신호였던 거죠.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긴급 회의가 있을 거야. 상부에서 대책을 논의한다는군. 자네도 참석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걱정하지 마.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편이야. 한국 따위가 230억짜리 계약을 뺏어갈 순 없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때도 우리는 똑같이 말했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90억 달러가 한국으로 넘어갔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뉴스를 켜니 중동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하고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한국 접촉은 의미심장합니다. 전문가가 말했죠. 사우디 이후 중동 국가들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문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국 의존도를 줄인다. 그 말은 곧 우리를 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는데도 회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국방부 고위 간부들뿐만 아니라 장성급 장교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회의 자료를 펼쳤어요. 제목은 아랍에미리트 상황 긴급 분석이었습니다. 부장이 회의실 앞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제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로 그를 바라봤어요. 부장이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보고서가 떴습니다. 첫 페이지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 KF-21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 현황. 인도네시아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제임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입니다. 2015년 계약 당시 전체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죠. 화면이 넘어가며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약속 분담금은 1조 6천억 원이었는데 실제 납부액은 겨우 2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들었어요. 거의 90%를 안 낸 겁니까? 정확합니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다가 최근 2년간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중령이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프로젝트에서 제외하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 방위사업청이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측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동개발국 지위를 박탈하겠다고요. 저는 자료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가 돈을 못 낸 이유가 단순히 재정 문제만은 아니었거든요. 보고서에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들.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부장이 답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번 기회에 인도네시아를 정리하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아랍에미리트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됐죠. 바로 그때 부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 대신 KF-21 공동개발국이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한 장군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아랍에미리트 측 제안 내용이 떴어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제안 금액 58조 원, 인도네시아 분담금의 36배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제임스가 소리쳤어요. 58조 원이라고? 이건 미쳤어. 회의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전투기 몇백 대를 살 수 있는데 왜 개발에 참여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어요. 한국이 뒤에서 로비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를 압박했거나요? 저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제안 조건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공식 공동개발국 지위 획득, 기술 전면 이전, 생산시설 아랍에미리트 내 구축, 중동 지역 독점 판매권.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KF-21의 파트너가 되려는 거였어요. 부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를 챙기고 있습니다. 왕세제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아랍에미리트 최고 위층의 결정입니다. 한 장군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와 70년 동맹인데 한국과 손잡겠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뭡니까? 제임스가 제게 속삭였어요. 에릭, 이거 뭔가 이상해. 아랍에미리트가 미쳤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계속 읽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랍에미리트 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KF-21 도입 성공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사우디였습니다. 결국 사우디 때문이었어요.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한 후 중동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58조 원이면 F-35를 200대도 넘게 살 수 있어요. 왜 개발에 참여합니까? 다른 사람이 반박했어요. 기술 독립성 때문 아닙니까? 아랍에미리트도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표정이었어요.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긍정적이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부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58조 원인데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이성 장군이었는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이건 아랍에미리트의 배신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도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른 간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배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겁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간부가 설명했어요. 핵심 기술은 절대 안 넘기죠. 유지보수도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고요. 반면 한국은 모든 걸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랍에미리트를 고객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들을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장이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대응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잃을 수 없어요. 어떻게 대응한다는 겁니까? 한 중령이 물었어요. 일단 아랍에미리트 측과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부장이 답했죠. 그리고 우리 조건도 개선할 겁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중령이 말했어요. 그럼 무슨 수로 아랍에미리트를 설득합니까? 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샤프. 자네가 아랍에미리트로 가야겠네. 저요? 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알아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결과가 뻔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죠.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당장. 부장이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에릭, 진짜 이해가 안 돼.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58조 원을 낸다고? 미쳤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어요. 미친 게 아니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한국이 그들에게 우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한 거지.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아랍에미리트 관련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파일을 보다가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더 이상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으려 했어요. 기술 강국이 되려는 거였죠.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손을 내민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행기로 인천을 경유해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부장은 원래 제게 아랍에미리트로 가라고 했지만 급하게 계획이 바뀌었어요. 한국 측이 먼저 사천 기지를 방문하라고 제안했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이 방문하기 전에 미리 와서 보라는 초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김대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샤프 분석관님이시죠?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사천까지 차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출발하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답했죠. 차에 오르니 깔끔한 세단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5년 전 사우디 건으로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더 발전한 느낌이었습니다. 김대위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이 2번째 방문이시죠?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우디 때 왔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특히 KF-21은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대위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말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사우디 때도 KF-21을 봤었고 인상적이긴 했지만 F-35를 넘어설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3시간 후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사를 받고 기지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경납고들이 보였습니다. 김대위가 한 건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윤지혁 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도를 지나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죠. 샤프 분석관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윤지혁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윤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보라매를 보러 오셨으니 제대로 보여드려야죠. 우리는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제가 답했죠. 58조 원 제한 말입니까? 정확하게는 57조 8천억 원입니다. 그가 정정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관계입니다. 윤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개발을 원합니다. 파트너십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파트너십이라는 말은 좋지만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윤 박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건 기술 자립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보시죠. 말보다 보는 게 빠를 겁니다. 우리는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금속 건물 앞에 섰을 때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KF-21을 다시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5년 전에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체가 훨씬 더 세련되어 보였어요. 표면 처리가 매끄러웠고 스텔스 도장도 더욱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전체적인 완성도였어요. 이건 더 이상 시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전투기였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5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되네요. 당연하죠. 윤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기체로 다가가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AESA 레이더는 3세대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탐지거리가 30% 늘었고 동시 추적 능력도 향상됐죠. 저는 기체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윤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스텔스 성능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40% 줄였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재 기술입니다. 그가 기체 표면을 가리켰어요. 이 특수 복합재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겁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표면을 봤습니다. 정말 매끄러웠어요. 이음새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무장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윤 박사가 기체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내부 무장 베이를 확장했고 다양한 무기 체계와 호환됩니다. 한국산만요?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 유럽 무기도 모두 호환됩니다. 이게 우리 강점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개방성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F-35는 미국 무기 체계에만 최적화되어 있었거든요. 조종석도 보시겠습니까? 윤 박사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그가 사다리를 가져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조종석을 들여다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대형 터치스크린 3개가 계기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AI 통합 시스템입니다. 윤 박사가 아래에서 설명했어요. 조종사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네요. 제가 감탄했죠. 우리가 가장 공들인 부분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조종사 피드백을 수백 번 반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전투기였습니다. 윤 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인상적입니다. 5년 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죠. 하지만 진짜는 내일 보실 겁니다. 내일요? 네.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공군 참모총장께서 직접 시범 비행을 하십니다. 참모총장이 직접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기술을 믿으니까요. 최고의 지휘관이 직접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 말에 섬뜩함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시범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한국이 KF-21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선언 말입니다. 윤 박사가 경납고 밖을 가리켰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단도 함께 관람할 예정이에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내일 저 하늘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걸 본 후 저는 어떤 보고서를 워싱턴에 보내야 할까요? 윤 박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샤프 분석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뭡니까? 내일 보시면 아랍에미리트가 왜 58조 원을 내겠다고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미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성적인 선택을 한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확신이 두려웠거든요. 혹시 정말로 한국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경납고에서 본 KF-21이 떠올랐어요. 그 완성도, 그 자신감, 그리고 윤 박사의 눈빛, 모든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시범 비행은 10시였죠. 서둘러 준비하고 로비로 내려가니 김 대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네, 덕분에요. 제가 거짓말을 했죠. 오늘 날씨가 완벽합니다. 김 대위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시범 비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에요. 차를 타고 기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군 장성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카메라 팀들까지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입니다. 김 대위가 한쪽을 가리켰어요. 왕실 인사들도 오셨습니다. 정말 아랍에미리트 왕족이 와 있었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VIP 관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윤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답했죠. 관람대는 활주로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트여 있어서 이착륙 과정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이 바로 옆 구역에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확성기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였지만 곧 영어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께서 KF-21 보람의 시범 비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조종한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공군 참모총장이 시험 비행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KF-21이 천천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견인차에 이끌려 활주로로 향하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햇빛을 바다은색으로 빛나는 기체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조종사가 탑승했습니다. 헬멧을 쓴 모습이었는데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대장이었습니다. 정말 참모 총장이 직접 타는 거였죠. 윤 박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상철 총장님입니다. 전투기 조종 경력만 25년이 넘으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최고의 지휘관이 직접 시험 비행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거든요.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울림이었다가 점점 커졌어요. 쌍발 엔진 특유의 깊은 소리가 기지 전체를 울렸습니다. KF-21이 활주로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멈춰 섰다가 엔진 출력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굉음이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전투기가 튀어나갔어요. 가속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활주로를 따라 질주하더니 순식간에 기술을 들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각도가 가팔랐어요. 거의 70도 가까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아랍에미리트 대표단도 일어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KF-21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급선회를 하고 있었어요. 날개를 거의 수직으로 세운 채 180도 회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선회율이 정말 높습니다. 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가장 공들인 부분입니다. 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놀랐거든요. 저 기동은 최신형 전투기나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KF-21이 다시 낮게 날아왔습니다. 관람대 상공을 스쳐 지나가는데 속도가 엄청났어요. 음속에 가까운 속도였습니다. 이어서 수직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KF-21이 거의 90도 각도로 치솟아 올라갔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점으로 작아졌습니다. 지금 고도 15,000m입니다. 김대위가 말했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작은 점으로 보이던 KF-21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자유낙하처럼 떨어지고 있었어요.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상 500m쯤에서 기술을 들어올리며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완벽한 제어였죠. 제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고기동 시연이었습니다. 배럴롤, 인멜만턴, 코브라 기동까지 연달아 선보였어요. 각 기동마다 정확했습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이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랍어였지만 감탄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AI 보조 시스템 시연입니다. 윤 박사가 말했어요. 모의 공중전 상황입니다. 화면에 가상의 적기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KF-21이 추적 기동을 시작했어요. 급격한 선회와 회피 기동이 이어졌습니다. AI가 최적 경로를 계산합니다. 윤 박사가 설명했죠. 조종사는 최종 결정만 하면 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F-35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스텔스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지상 레이더로 KF-21을 추적하는 시연이었어요. 화면에 레이더 신호가 떴는데 KF-21의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정말 작습니다. 한국 장교가 설명했어요.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밀 타격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지상에 모의 표적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KF-21이 저공으로 접근하더니 레이저로 표적을 조준했습니다. 화면의 조준점이 정확히 표적 중앙에 맞춰져 있었어요.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무장이었다면 완벽한 명중이었을 겁니다. 시범 비행이 끝나갈 무렵 KF-21이 착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활주로에 접근하는 모습이 안정적이었어요.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부드러운 착륙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조종석에서 이상철 총장이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단도 다가가서 악수를 나눴어요.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가 미소 지었어요. 왜 아랍에미리트가 58조 원을 내겠다고 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시범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죠.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미 완성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단 중 한 명이 통역을 대동하고 윤 박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걸요.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58조 원은 과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합리적인 투자였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워싱턴에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방금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을 때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사천에서 본 것을 솔직하게 쓰자니 동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축소해서 쓰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KF-21의 성능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특히 기동성과 AI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썼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F-35는 실전 경험과 검증된 신뢰성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들어가니 부장이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샤프, 자네 정말 이렇게 생각하나? 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죠.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부에서 난리야. 한국을 미화했다고 말이 많아. 미화가 아닙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사실을 쓴 겁니다. 사실. 부장이 보고서를 책상에 놓으며 말했어요. 자네 이 보고서 때문에 긴급회의가 소집됐네. 다음날 펜타곤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차관보도 보였고 삼성 장군 3명도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부장이 제 보고서를 요약해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반발이 쏟아졌어요. 한 장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과장이 심합니다. 그가 소리쳤어요. KF-21이 우리 F-35보다 낫다고? 말도 안 돼.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수준이 높다고 했을 뿐입니다. 예상보다 높다는 게 뭐가 달라? 다른 간부가 비웃듯 말했어요. 결국 우리보다 못하다는 얘기 아냐? 저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분위기에서는 불가능했어요.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샤프 분석관, 자네 혹시 한국 측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본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했을 뿐입니다. 객관적? 한 중령이 코웃음 쳤어요. 참모총장이 직접 조종했다는 것도 객관적 평가 요소인가? 그건 그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죠. 위험. 장군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건 쇼일 뿐이야. 실제 전투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 회의실에서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맞아. 그냥 보여주기용이지. 한국은 실전 경험이 전무해. KF-21은 아직 시제기 단계야.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제기가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미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공군이 실전 배치를 시작했고요. 그래봤자 몇 대 안 돼.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F-35는 이미 수백 대가 운용 중이야. 차관보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랍에미리트를 잃을 수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해요.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건 어떻습니까? 한국보다 싸게 제공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반박했어요. 이미 최저가로 제안했습니다. 더 낮추면 적자예요. 그럼 기술 이전은요? 중령이 물었습니다. 절대 안 돼. 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핵심 기술은 넘겨줄 수 없어. 그게 우리 원칙이야. 그럼 어떻게 아랍에미리트를 설득한다는 겁니까?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우디 때처럼 비교 시범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F-35와 KF-21을 나란히 띄워서 성능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제가 즉시 반대했어요. 만약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좋지 않을 리 없어. 장군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F-35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야. 하지만 사천에서 본 KF-21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차관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아랍에미리트의 비교 시범을 제안하겠습니다. 사막에서 직접 겨루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우위를 명확히 보여줄 겁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들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제임스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에릭, 걱정하지 마. 실전에서 확실히 보여주면 돼.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사천에서 본 KF-21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에릭,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한 동료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잘한다고 해도 우리를 이길 순 없어. 한국 따위가 뭐라고. 다른 사람이 비웃었어요. 겨우 70년 전까지 폐허였던 나라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답답했지만 뭐라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부장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샤프. 자네가 아랍에미리트 비교 시범에 참관하게. 또 제가요? 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가 KF21을 직접 봤으니까 비교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 출발합니까? 다음 주. 부장이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싶어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뉴스를 켜니 아랍에미리트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F-35와 KF-21의 직접 대결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하죠.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모두들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사천에서 본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참모총장의 완벽한 비행, KF-21의 놀라운 기동성, 그리고 윤 박사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임스였어요. 에릭, 걱정하지 마. 그가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확실히 보여주면 돼. 우리가 여전히 최고라는 걸 말이야.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부다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국 공군 조종사 3명, 기술진 5명,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함께였습니다.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죠.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낮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느껴졌어요. 기온이 섭씨 45도는 좋게 넘는 것 같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나온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알-다프라 공군기지로 안내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양쪽으로 끝없는 모래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1시간쯤 달리자 거대한 공군기지가 나타났습니다. 기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 왕족들, 군 고위층, 그리고 각국 언론사 기자들까지 보였어요. 한쪽에는 우리 F-35가 주기되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KF-21이 서 있었습니다. 두 전투기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묘하게 긴장감을 자아냈어요. 윤 박사가 멀리서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KF-21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바빠 보였습니다. 미국 측 조종사가 도착했습니다. 베테랑 시험 조종사였죠.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F-35 쪽으로 걸어갔어요. 걱정 마세요. 그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금방 끝날 겁니다. 한국 측도 조종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군 대령이라고 들었어요. 비교 시범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두 뛰어난 전투기의 성능을 직접 비교하겠습니다. 관중석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이륙 성능이었습니다. 두 전투기가 나란히 활주로에 섰어요. 신호와 함께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F-35가 먼저 가속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KF-21의 상승 각도가 더 가팔랐습니다. 순식간에 높이 치솟아 올라가더니 F-35를 추월했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하늘을 봤어요. KF-21이 확실히 더 빨랐습니다. 상승률이 우리보다 높았어요. 미국 기술진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다음은 기동성 테스트였습니다. 두 전투기가 공중에서 다양한 기동을 펼쳤어요. 급선회, 배럴롤, 루프 같은 동작들이었죠. F-35도 훌륭했습니다. 안정적인 비행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KF-21은 더 날렵했습니다. 회전 반경이 더 작았고 기동 전환도 더 빨랐어요. 마치 하늘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족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래 폭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사막 특유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였습니다. 시야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이건 예정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나왔어요. 두 기체 모두 착륙 준비. 기상 상황 악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가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의 성능도 중요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긴장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비행한다는 건 위험했거든요. F-35가 먼저 고도를 낮췄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것 같았어요. 반면 KF-21은
안정적으로 비행을 유지했습니다. 더 낮은 고도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적어도 비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옆에 있던 아랍에미리트 장교가 말했습니다. 모래 폭풍에서도 안정적이군요. 고온 테스트도 이어졌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전투기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거였어요. F-35의 엔진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반면 KF-21은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쌍발 엔진의 장점이었죠. 한쪽 엔진에 부담이 덜 갔습니다. 정밀 타격 시연도 있었습니다. 지상의 모의 표적을 레이저로 조준하는 테스트였어요. F-35가 먼저 시도했습니다. 정확하게 명중시켰죠.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KF-21은 더 빨랐습니다. 목표물 포착부터 조준까지 걸린 시간이 F-35보다 거의 5초나 짧았어요. AI 전술 처리 속도의 차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 관계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랍어였지만 감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은 고속 비행이었습니다. 두 전투기가 전속력으로 날아갔어요. F-35가 먼저 최고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KF-21도 곧 따라잡았어요. 거의 비슷한 속도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시범이 끝나고 두 전투기가 착륙했습니다. 모두들 관제실로 모였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전투기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미국 대표단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모래 폭풍과 고온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KF-21 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쌍발 엔진의 신뢰성도요. 아랍에미리트 장성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 환경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미국 조종사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F-35는 실전 경험이 풍부합니다. 수백 번의 작전을 수행했죠. 그건 압니다. 아랍에미리트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미래의 파트너십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범 평가가 끝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팀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임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릭,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멀리 한국팀이 머무는 호텔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낮에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KF-21의 가파른 상승, 모래폭풍 속 안정적인 비행,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관계자들의 감탄 어린 표정.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를 잡은 게 아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를 잃은 거다. 우리는 과거의 명성만 믿고 안주했어요. 반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환경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춘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장이었어요. 샤프, 상황이 어떤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막 시범 이후 워싱턴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소환되어 긴급 보고 회의에 참석해야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차관보가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결과야? 사막에서 졌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진 건 아닙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 환경에서 KF-21이 더 적합해 보였을 뿐입니다. 적합해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야. 한 장군이 테이블을 쳤어요. 230억 달러가 날아가고 있단 말이야. 부장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샤프, 솔직히 말해봐. 아랍에미리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나?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국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죠. 제임스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에릭, 그래도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눈빛을 봤거든요.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얘기군. 지금 당장 말이야. 어떤 방법을 생각하십니까? 부장이 물었어요. 차관보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을 개선하는 건 어떻습니까? 한 간부가 제안했어요. 불가능해. 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줄 수 없어. 그건 우리 원칙이야. 그럼 가격 인하는요? 다른 사람이 물었죠. 그것도 한계가 있네.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보다 거의 40%나 비싼데
어떻게 맞춰?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고위 간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그는 CIA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공식 채널 말고 비공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고위층에게 직접 접촉하는 거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공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고민을 듣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겁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비공식 접촉이라는 게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요? 발각 안 되게 하면 되지. 한 장군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전쟁이나 마찬가지야.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야.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비공식 접촉팀을 구성해. 최대한 은밀하게 움직여야 해.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가 기술로 경쟁해야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샤프. 차관보가 저를 쳐다봤어요. 자네 순진하군. 이게 현실이야. 하지만 이건 사우디 때와 똑같은 실수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죠. 그때도 우리는 로비로 해결하려다가 더 큰 굴욕을 당했잖습니까? 그때와는 다르네. 차관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할 거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샤프. 자네 너무 나갔어. 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상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안 돼. 하지만 이건 잘못됐습니다. 제가 답했죠. 우리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나도 안다.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이 내려졌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네. 며칠 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가 비밀리에 전문 로비스트들을 고용했다는 얘기였어요.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팀이 고위 관료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했죠. 제임스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에릭 들었어? 로비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재앙이 될 거야. 왜? 제임스가 물었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 아니야? 사우디 때를 기억 못해? 제가 반박했죠. 그때도 똑같이 했다가 어떻게 됐어? 이번엔 다를 거야.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할 테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문제가 될 거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로비팀이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차관을 만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개인적 혜택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뇌물 시도였어요. 두 번째 시도도 있었습니다. 왕실 측근 중 한 명에게 접근했다는 보고였어요. 자녀들의 미국 유학 지원과 특별 장학금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보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래야 하나? 기술로 경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샤프. 자네 의견을 듣고 싶네. 부장이 말했어요. 로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보이나? 위험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에요. 반드시 들통날 겁니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상부 지시야. 만약 발각되면요? 제가 물었죠. 그땐 대책을 세우겠지. 부장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우디 때의 교훈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집에 돌아와서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켜니 아랍에미리트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지고 있었어요. 기술로 지고 도덕성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샤프 분석관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소식통입니다. 그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뭡니까? 미국 로비팀의 활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비공식 접촉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연락 요청.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 박사님. 샤프 분석관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조용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괜찮으시겠습니까? 10분 후 우리는 보안 화상 회의로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윤 박사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의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윤 박사가 말했어요. 이쪽은 우리 국방정보사의 박 국장님입니다. 박 국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샤프 분석관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사에서 왜 저를요? 민감한 사안입니다. 박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국 측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활동 말입니까? 박 국장이 파일 하나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암호화 통신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우연히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 통신을 감청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내용을 분석해보니 미국 로비스트들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감청했다고요? 네. 박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정보 자산이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활동하던 중 우연히 포착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통화 내용 일부가 텍스트로 변환되어 있었어요. 읽는 순간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차관님, KF-21은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훨씬 안전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백한 로비 발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왕실 측근의 자녀 유학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전액 장학금과 함께 특별 프로그램 접근도 가능합니다. 한국 쪽 선택하시면 그런 혜택은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죠. 네. 박 국장이 답했어요.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개하면 양국 관계에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드리려고요.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로비팀을 철수하시면 우리는 조용히 묻겠습니다. 저는 감사함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비열한 짓을 하고 있었죠. 상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박 국장이 경고했어요. 우리도 이 정보를 계속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즉시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급히 만나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 측에서 경고가 왔습니다. 1시간 후 부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차관보도 참석했어요. 저는 한국 측과의 통화 내용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감청 사실, 통신 내용, 그리고 그들의 제안까지요. 차관보가 서류를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닙니다. 제가 정정했어요. 경고이고 배려입니다. 지금 철수하면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철수? 한 장군이 반발했어요. 그건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인정할 게 뭡니까? 제가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로비를 했잖아요. 하지만 한국이 뭐라고 우리가 물러서 다른 간부가 말했어요. 우리가 약해 보이면 안 됩니다. 차관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시해라.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증거를 공개할 리 없어. 그들도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만약 공개하면요? 제가 물었죠. 그땐 대처하면 돼. 차관보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랍에미리트를 잡는 게 우선이야.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차관보님, 사우디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는 다르네. 차관보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번엔 더 조심하고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한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윤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부에서 거절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유감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 측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임스가 급하게 제자리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에릭,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중동 언론에 터졌어.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알자지라 속보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로비팀. 아랍에미리트 고위층 대상 불법 접촉 의혹.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암호화 통신 기록 일부가 공개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유출한 겁니까? 제임스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공개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정보부 내부의 누군가였을 겁니다. 국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인 사람 말이죠. 부장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들어가니 차관보가 이미 와 있었어요. 표정이 살벌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차관보가 소리쳤어요. 한국이 공개했다고 했잖아. 직접 공개한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누군가가
언론에 흘린 것 같습니다. 차이가 뭐야? 차관보가 테이블을 쳤어요. 결과는 똑같잖아. CNN에서도 속보가 터졌습니다. 화면을 보니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불공정 거래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복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에릭 봤어? 제임스가 다가왔어요. 전 세계 언론이 난리야.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뉴스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어요. 모두 미국 로비 의혹 관련이었습니다. 알자지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패권의 추락. 돈으로 동맹을 사려 하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 고위층을 상대로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통신 기록에 따르면 개인적 혜택 제공, 자녀 유학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전문가 패널이 나왔어요. 중동 정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로비가 아닙니다. 주권 국가에 대한 모욕이죠. 미국은 아랍에미리트를 동맹이 아니라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습니다. BBC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미국의 이중잣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메인에 떠 있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으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국은 항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모든 게 위선이었음을 보여준다. 기술 경쟁에서 밀리자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중동 언론들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아랍 뉴스는 일면에 큰 제목을 뽑았어요. 미국의 배신, 70년 동맹의 진실. 사설을 읽어보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니라 거래 대상으로만 봤다. 한국은 기술로 경쟁했지만 미국은 뇌물로 답했다. 제임스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 전 세계가 우리를 비난하고 있어. 당연하지. 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오전 10시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준비된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방부는 어떠한 불법적 로비 활동도 승인하거나 지시한 바 없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통신 기록은 조작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우리는 그 기록의 진위를 확인 중입니다. 대변인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한데요? 다른 기자가 추궁했죠. 메타데이터까지 일치합니다. 대변인은 땀을 닦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거짓말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모두들 회의실에 모여 생중계를 봤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우리는 미국 측의 부적절한 접촉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원했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미국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아닌 압박으로 우리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는 주권 국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즉각 중단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30억 달러 계약이 공식적으로 무산된 거였어요. 제임스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부장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들어가니 차관보가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샤프.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 난리야.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백악관도 발칵 뒤집혔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셨잖아요. 알아. 그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CNN에서는 전직 국방장관이 출연해서 말했어요. 이는 미국 외교 역사상 최악의 실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술적 우위를 과신했고 도덕적 권위를 잃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만의 대가. 기사 내용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자신이 영원한 1등이라고 믿었다. 경쟁자를 존중하지 않았고 규칙을 무시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은 정당하게 이겼지만 미국은 부정하게 졌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F-35 프로젝트의 명성 추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F-35는
미국 기술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제 각국은 미국 무기를 살 때 기술만이 아니라 신뢰성도 의심할 것이다. 소셜미디어도 난리였습니다. 저는 트위터를 열어봤어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였습니다. 미국 의위선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공정한 경쟁이 이겼다. 한국 축하한다. 기술로 말하지 못하면 돈으로 말하는 미국. 미국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동맹이 아니라 거래처였구나.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장이었어요. 샤프. 내일부터 청문회 준비해야 하네. 의회에서 자네 증언을 요구했어.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할 건가? 사실대로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고를 받았고 무시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용감하군. 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하게. 적을 많이 만들 거야. 상관없습니다. 제가 답했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잃은 건 계약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고 명성이었고 도덕적 권위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래였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국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긴급 성명 발표가 예고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중계를 켰습니다. 화면에 아부다비 왕궁이 나타났습니다. 광장에는 기자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왕세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은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분, 왕세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아랍에미리트의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왕세제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불공정한 압박, 부적절한 로비 시도,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동료들이 움찔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왕세제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진정한 파트너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화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왕세제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우리는 신뢰를 선택합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기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선택합니다. 저는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의 F-35 패키지 협상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회의실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왕세제가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공동개발을 추진합니다. 230억 달러가 한국으로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금액이었죠. 왕세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KF-21 프로젝트의 정식 공동개발국이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57조 8천억 원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7조 원이라고요?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유했던 지분을 아랍에미리트가 전부 인수합니다. 왕세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전하,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미납금을 내겠다고 하면요? 왕세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현금을 들고 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현금 들고 와도 아웃이라니.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인도네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죠.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경고였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생각합니다. 왕세제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동맹이라는 건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 말에는 실망과 질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왕세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관계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아부다비 현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한국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싶었지만 끌 수 없었습니다. 계속 봐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초래한 결과니까요. 제임스가 멍하니 말했습니다. 57조 원, 인도네시아 지분까지 한국이 완전히 가져갔어. 부장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들어가니 차관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차관보가 중얼거렸습니다. 230억 달러를 잃은 것도 모자라 아랍에미리트까지 완전히 놓쳤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몰아낸 거예요. 샤프. 차관보가 소리쳤어요. 지금 그런 말 할 때인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경쟁하지 못했고 불법적 수단을 썼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차관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녁 뉴스는 온통 아랍에미리트의 결정으로 도배됐습니다. CNN에서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방산 역사상 최대 패배입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죠. 23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상실은 물론이고 중동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나라들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또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을 버렸다는 사실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국 뉴스도 확인해봤습니다. 서울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대한민국 방산 역사의 새로운 장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복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 박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자리는 이미 차지됐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도 기회를 놓쳤어요. 그것도 두 번째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장이었어요. 샤프, 의회 청문회가 다음 주로 앞당겨졌네. 준비해야 해.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할 건가? 진실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졌는지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다시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상징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미국 중심의 세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막지 못했죠. 아니, 오히려 가속화시켰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의회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국회의사당 청문회실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샤프 분석관,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손을 들어 선서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요. 자리에 앉자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상원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분석관님,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가장 큰 건 우리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위원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KF-21의 성능이 예상을 뛰어넘었는데도 인정하지 않았죠. 사천에서 시범 비행을 봤을 때부터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천에서 뭘 보셨습니까?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완성된 전투기를 봤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시제기가 아니라 이미 양산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참모총장이 직접 조종했고 모든 성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상부는 그 보고를 무시했습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최고라는 믿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청문회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한 의원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F-35는 실전 경험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원한 건 미래였어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전투기, 기술 독립성,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제공했지만 우리는 못했습니다. 그럼 로비 시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우리 로비팀의 활동이 감청됐고
지금이라도 철수하면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상부에서 거절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증거를 공개할 리 없다고 판단했죠. 청문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한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고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겁니까?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분석관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실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청문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차관보도 보였고 국방부 고위 간부들도 앉아 있었어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게을리한 연구진, 현실을 외면한 분석관들, 경고를 무시한 고위층,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에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오만함입니다. 제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우리는 경쟁자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따위라고 부르며 무시했죠. 기술로 경쟁하지 못하니 불법적 수단에 의존했습니다. 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샤프. 그가 소리쳤어요. 자네 지금 미국을 모욕하는 건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더 큰 실패를 겪을 것입니다. 위원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분석관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한국과 협력. 한 의원이 코웃음 쳤어요. 우리가 진 상대와요? 바로 그래서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들이 이긴 이유를 배워야 합니다. 기술 개발 방식, 협력 철학, 투명한 접근법, 모든 것을 말입니다. 차관보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위원장님, 그가 말했어요. 샤프 분석관의 말에 동의합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차관보를 봤습니다. 저도 예상 못한 반응이었어요. 이번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차관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미국 방사는 더 뒤처질 것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이 다른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래를 포기할 순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반대하던 사람들도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한미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승인하겠습니다. 그가 선언했어요. 샤프 분석관을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요? 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측과 신뢰관계를 구축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분석관님,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필수적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배워야 합니다. 차관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샤프, 잘했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쉽지 않을 텐데 자네를 믿겠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날 저녁 윤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미 협력 프로그램이 승인됐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파트너가 되길 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얼마 후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국 공군 조종사 5명, 엔지니어 10명,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함께였습니다. 모두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마음을 열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김 대위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샤프 팀장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대규모 방문단이시네요. 네, 본격적인 협력의 시작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사천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미국 조종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다는 게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하지만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하니 윤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국 공군 장교들과 엔지니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샤프 팀장, 그리고 미국 팀 여러분 환영합니다. 윤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파트너가 됩니다. 기지 광장에서 한미 기술 교류 프로그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단상에는 KF-21과 F-35가
나란히 죽이되어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한국 국방부 장관이 먼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과 미국이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미국 대사가 연설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현판 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박사와 제가 함께 단상에 올랐어요. 한미 공동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쓰인 현판이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샤프 팀장, 함께 하시죠. 윤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천을 잡아당겼습니다. 현판이 드러나는 순간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양국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윤 박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진짜 동맹이군요. 제가 말했죠. 그렇습니다.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현판 식후 경납고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팀원들이 KF-21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 통합 시스템 정말 인상적인데요. 한국 기술진이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사양, 개발 과정, 그리고 향후 업그레이드 계획까지. 미국 팀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조종석 체험도 있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이 실제로 KF-21 조종석에 앉아봤어요. 디스플레이를 만져보고 조종관을 잡아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직관적이네요. 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F-35보다 인터페이스가 더 사용자 친화적인 것 같아요. 오후에는 기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양국 엔지니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스텔스 코팅 기술을 공유했고 한국 측은 AI 통합 시스템 개발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때로는 열띤 토론도 벌어졌어요. 하지만 그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습니다. 저녁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양국 팀원들이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박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완벽합니다. 제가 답했죠.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윤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경쟁보다 협력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식사 후 특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KF-21과 F-35의 편대 비행이었어요. 두 전투기가 활주로에 나란히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두 전투기가 나란히 하늘로 치솟아 올랐어요. 완벽한 동조였습니다. 하늘 위에서 아름다운 편대 비행이 펼쳐졌습니다. 서로를 보완하며 날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협력이구나. 제 옆에 있던 미국 조종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함께 나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에요. 두 전투기가 착륙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내려와 서로 악수를 나눴어요. 미국 조종사와 한국 조종사가 어깨를 두드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샤프 팀장. 이제 아시겠죠? 뭘 말입니까? 하늘의 주인은 혼자 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나는 자들입니다.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자들이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KF-21과 F-35가 나란히 서 있는 실루엣이 아름다웠습니다. 미국 팀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인정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네요. 또 다른 조종사가 덧붙였습니다. 이런 협력이 진작 시작됐어야 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천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임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미래입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에리. 자네가 옳았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이제 배우는 자들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계약이었지만 지금 얻은 건 미래다. 그리고 창밖으로 아랍에미리트 발표문이 떠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현금 들고 와도 아웃이다. 그 말은 이제 세계 군사 판도의 변화를 상징하는 문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고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교훈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